자, 이제 조금 이쁘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W3 스쿨스, 뭐 그 중에 부트스트랩 클릭해 주셔서 부트스트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asp 뭐 이렇게 해서 코드는 여기인데 W3 스쿨스 가셔서 W3 스쿨스 가셔서 부트스트랩 클릭하시고 부트스트랩의 버튼스 이렇게 오른쪽에 버튼스 클릭했어요. BS 버튼스 클릭해서 들어왔다. 그 중에 이제 try yourself라고 밑으로 그 휠을 확 내리면 try yourself라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아시겠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소스가 보이시게 되죠. 보이시게 되는데 맨 위로 이제 다시 올리면 이렇게 독타입 HTML 여기 있는 곳 보시면 그 메타 캐릭터 셋 UTF-8이다. 요게 그 밑에 메타 두 번째 메타에 해당되는 네임이 뷰포트라는 네임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위드 너비가 디바이스 위드에 맞추겠다. 장치 위드에 맞추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요게 있으면 요게 있어서 그 이니셜 뭐 스케일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 않고 좀 커져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그 데스크탑이 해상도가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핸드폰에 뿌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조그만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면 비포트하게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타일 시트인데 부트스트랩 스타일시트, 부트스트랩 min.css CSS. 민이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주석, 엔터, 뭐 이런 거를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최소화시킨 거. 용량 최소화시켜서 통신할 때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게 민이에요. 그 주석 있고 막 이런 거는 민이 없는 거예요. 부트스트랩.css 이렇게 돼 있으면 주석도 있고 엔터도 쳐 있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jQuery 들어가 있죠? jQuery min.js.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min.js. 부트스트랩도 마우스가 올리거나 뭔가 동작을 시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JS가 필요해요. 이 네 개를 복사합니다. 네 줄을. 메타, 뷰포트,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CSS, jQuery, JS, 부트스트랩 JS 네 개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list.jsp의 슬래시 헤드 설정 부분이라서 슬래시 헤드 요 위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걸 뭐라 그러냐면 라이브러리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등록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jQuery 라이브러리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부트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석 처리는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 주석 처리 단축키가 됐죠? 요거는 이제 처리할 게 아니고 주석 그냥 눈으로 볼 거라서 아시겠죠? 등록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식은 CDN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CDN 맨 마지막에 N자가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CDN 방식에 인터넷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쓴 코드를 사용해서 설정을 한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CDN 방식의 라이브러리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네. 아니면은 이제 이걸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다운받아서 내 거에다 쓰셔서 이제 그 여기 있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CDN 방식 많이 씁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들이 좋아져서 그죠? 예, 그냥 몇 초면 딱딱딱 해도 금방 되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됐으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쁘장하게 되느냐 새로 고침해봐야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찾으세요. 테이블 지금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서는 여기 테이블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보시면 테이블스라는 걸 찾아보시면 여기 .table이라는 태그를 클래스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try yourself나 뭐 이런 걸 눌러보시면 별거 없고요.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테이블이라고 쓴 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테이블에다가 클래스 테이블이라고 쓰거나 복사 붙여넣기. 지금은 이제 클래스 테이블이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이꼬로 쌍따비 찍고 테이블이라고 씁니다. 저장하세요. list.jsp에다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는 일은 라이브러리를 등록한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테이블에다가 클래스를 지정한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되셨나요? 네, 하시고 여기를 보시고 새로 고침하세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됐죠? 예, 그럴싸해 보이죠 이제. 네, 이제 보여줄만 하겠죠?
예, 보이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버튼이나 이런 것도 좀 이따 만들 텐데,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오른쪽에다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약간 띄어트려야겠다. 그렇게 쓰시려면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물건을 담는 박스가 컨테이너죠. 물건 박스 딱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들고, 여기다 담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박스를 담는다 해서 박스에 관련된 태그, 무슨 태그가 있을까요? div 태그. 아시겠죠? div 태그로 전부 다 담아둡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body 있는 부분에서 맨 앞에 body 바로 밑에서 div 쓰시고 클래스를 작성하시는데 이꼬로 컨테이너 나왔습니다. 예, 이 스펠링 틀리면 동작을 안 합니다. 슬래시 div 지우시고요. 슬래시 body 위에다가 슬래시 div를 씁니다. 슬래시 body 바로 위에다가 꺽쇠표시 슬래시면 div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슬래시 div를 슬래시 body 바로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로 div 그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써라. 얘는 복사부처럼 키 하셔도 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try yourself 했던데 여기 메타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body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바로 나옵니다. div 컨테이너. 되시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담아두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오, 야, 아까보다 훨씬 낫네. 그죠? 예,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쓰시면 되게 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에 대한 부트스트랩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썼고요. 요 글쓰기에 대한 버튼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글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요. 글쓰기.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글쓰기. 여기 있죠?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인데 버튼으로 짠!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이꼬로. 부트스트랩은 전부 다 클래스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걸 찾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다 클래스입니다. 아시죠? 클래스로 디자인 만드는 거고요. btn이 버튼입니다. 한 칸 띄시고 btn 대시 디폴트 쓰세요. 그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그냥 디폴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 때는 클래스가 버튼이어야 되고 버튼 중에서 디폴트 버튼이다. 기본 버튼입니다. 이렇게 한 칸 띄시고 쓰시면 되고 클래스를 두 개를 설정한 겁니다. btn도 설정한 거고 btn 디폴트도 설정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튼이고 버튼 기본 버튼이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버튼처럼 보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폼 태그 이런 걸 만들지, 버튼 태그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부트스트랩으로 버튼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럴싸해졌다, 그죠? 네. 됐나요? 그럼 이제 글쓰기를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는 건 똑같죠.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잘 작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우스를 올리면 글보기로 가야 된다고 돼야 되는데 지금 색깔도 안 바뀌고 클릭해봐야 동작도 안 하고 아시겠죠? 앵커 태그 다 지웠기 때문에 요 전체 요게 무슨 태그라고요? tr 태그 되셨죠? tr 태그 tr 태그에다가 그 데이터 그 tr 태그인데 클래스를 데이터 로우라고 줬어요.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것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을 변경시키자 CSS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SS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CSS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죠? 코딩할 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이쪽 위로 휙 올라가셔서 CSS는 보통 설정 부분이니까 헤드 부분 여기 슬래시 헤드 바로 밑에다가 여기다 이제 우리만의 CSS 스타일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슬래시 헤드 위에다가 스타일 되셨나요? 예, 그 클래스를 선택할 때 선택자 중에서 클래스를 선택할 때 앞에 뭘 붙여야 되죠? 점. 예, 점을 붙입니다. 점 붙이시고 클래스 뭐라고 썼죠? 데이터 로우라고 썼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거 쓰시는데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대신에 땡땡 쓰세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동작을 하는 CSS.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동작을 하는 CSS. 에 해당되는 게 예, 오버입니다. H 뭐 A5, H 오버, 호버 이렇게 됩니다. 되었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만 동작을 하고 내려가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해주는 이제 CSS에 해당이 되십니다. 뭐 이 정도는 암기를 전부 다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백그라운드 좀 바꾸자. 그 샵 쓰시고요. 보통에는 C, D, E, F, D, D, D 정도로 하겠습니다.
DDD. 요 DDD는 RGB라는 건 아시죠? RGB. 샵을 안 붙이면 동작을 안 합니다. 샵을 붙이셔야 16진수로 RGB입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되셨죠? 그래 0부터 F까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개를 쓰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개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6개. 차이점은 아시나요? 자, 저희가 그 CSS에서의 주석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 이렇게 먹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세 글자로 쓸 때는 0부터 이렇게 한 게 RGB로 세 글자로 쓸 때는 RGB 저희가 이제 세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때는 그 R이 한 자리를 의미하는데 R 자체가 0부터 F까지니까 15까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상을 이제 16단계로 나눈 거죠. 나눈다. RGB에 해당되는 것을 6단계로 나누니까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16가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지 16가지 색상을 나타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한글 세 자리로 나와서 RGB 해가지고 지금 세 글자로 나왔습니다. 샵 DDD 이런 경우에 아시겠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16가지의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반면에 6자리로 나타내면 6자리 나타내면 2자리가 색상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자리 아니면 6자리로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RGB인데 RGD라고 썼네. RGB 6자리로 나타내면 한 자리당 2글자입니다. 그러니까 R에 해당되는 게 0부터 그 FF까지니까 255까지입니다. 255까지라서 색상을 그 256단계로 나눈다. 아시겠죠? 그래서 256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색상은 256 곱하기 256가지의 색상이 됩니다. 예, 어떤 게 많아요? 당연히 6자리가 많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6자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는 3자리만 해도 너무 벅차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다 똑같은 숫자만 써요. 그래서 저는 실습할 때 다 3자리로 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회색, 검정색,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색상은 컬러 이즈 화이트 앤 블랙.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좀 쓰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6자리, 어떤 데는 3자리를 쓰더라. 아시겠죠? 쓰는데 이제 그 단계별로 해서 내가 만약 디자이너다 그럼 6단계를 쓰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디자이너들은 색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 한두 개 틀린 거 가지고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255까지 나타낼 수 있는 256자리에 해당되는 6자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건 나발이건 전데 숫자는 무조건 컬러 이즈 블랙 앤 화이트.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숫자, 올 같은 숫자, 000 검정색, FFF 흰색. 그 중간에 저기 보니까 여기 DDD 맞죠? 회색입니다. 회색. 무조건 회색. 밝은 회색입니다. 밝은 회색.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손가락 표시 나오는 게 커서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 속성주의에서 커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CUR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커서 자동 완성되고요. PO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포인터가 보입니다. 엔터 치시면 됩니다. 커서 이거로 포인터는 손가락 표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화살표로 나온 거 손가락 표시로 바꾸겠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로 고침 F5 누르시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상 바뀌고 손가락 표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한 줄 어디나 어느 줄 어디나 가면 다 동작을 합니다. 아시죠? 됐나요? 예, 제목적은 가면은 이제 사라지죠. 이렇게 여기 데이터 로우가 이 2개밖에 없습니다. 10번, 9번. 됐나요? 예, 이제 클릭을 하면 동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쌩까고 있죠, 얘가. 이거는 이제 기대감을 높인다의 UX입니다. UX.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클릭해서 그 URL 이동을 하더라. 아시겠죠? 예,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죠. 동작을 이렇게 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UX, 실제로 클릭해서 넘어가고 하는 거는 UI. 아시겠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UI. 이런 버튼 같은 거는 UI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UX, UI, UX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경계선이 모호하긴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자인은 했습니다. 디자인 뭐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느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커서 이 정도 한 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 때 호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호버를 해주시면 마우스 올라왔을 때만 이런 CSS를 하겠다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걸은 것을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마우스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그 한 줄인데요. 그 한 줄을 클릭하면 글 보기로 가자. 뭐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클릭하면 그럼 앵커 태그로 가능하시거든요. 앵커 태그로 가능한데 앵커 태그로 만들면 제목밖에 클릭이 안 돼요. 제목은 그 여러분들이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짧은데 여기 짧은 거는 요 안에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 줄이 좀 편리성이 있습니다. 한 줄을 전부 다 클릭하는 게. 그래서 한 줄을 전부 다 클릭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TR에다 원클릭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주로 원클릭이라고 집어넣는 거는 옛날에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많이들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벤트 처리를 jQuery로 합니다. 스크립트 짜겠습니다. 스크립트. SC 컨트롤 스페이스바 넣으시면 스크립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씁니다. 달러.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씁니다. 펑크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여기다 이제 처리문을 씁니다.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onReady와 동일한 ready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ready 준비가 됐으면 뭐가 준비가 되냐면 HTML이 전부 다 로딩이 되면 이걸 실행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HTML의 body 부분, HTML의 body 부분의 내용이 다 로딩 되면 동작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펑션을 달러 붙였는데 이 달러가 jQuery 대신에 쓰는 거고요. jQuery 대신에 달러 쓰는 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펑션을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예요. 펑션을 파라미터로 넘겼다는 얘기는 반대편에서는 펑션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받는다는 얘기는 펑션을 저장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로 받아서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면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변수만 쓰면 그 변수에 해당되는 값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별 내용이 아닌데 걔를 실행하려면 이제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면 함수 호출하는 것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펑션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넘길 때 제가 파라미터로 펑션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서 변수를 받았죠? 변수를 받고 이게 로딩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프로그램을 처리한 겁니다. 진짜. 로딩될 때까지 다 기다려봐. 로딩이 다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변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jQuery 함수. 이게 ready가 동일하죠. onReady 쓴 거하고 동일하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jQuery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걸 안 쓰면요. 스크립트를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밑으로. 왜 그렇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되고 HTML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못 찾습니다. 찾으라고 시켜도.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펑션 부분을 나중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벤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 저희가 데이터 한 줄 클릭하면 글보기로 이동되는 이벤트 처리를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한 줄을 클릭하면 한 줄을 찾습니다. 달러 가로 열고 상따표 찍고 클래스죠. 점 데이터로 아시겠죠? 데이터로 클래스니까 점 쓰시고 데이터로 한 줄을 찾습니다. 찾았어요. 아시겠죠? 그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 클릭 이벤트. 점 클릭 가로 열고 파라미터로 이것 좀 실행해주세요. 넘깁니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이것 좀 실행해주세요. 이게 이벤트 처리입니다. 아시겠죠? 실행되는 것을 펑션으로 넘긴다. 되셨나요? 네, 펑션으로 넘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펑션 안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이동시킬 거예요. 어디로 이동시키죠? view.jsp로 이동시켜요. 이동시킬 때 쓰는 자바스크립트는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원래 로케이션 이꼬로 쓰셔서 이제 view.jsp 저희가 view.jsp로 이동해 주세요. 세미콜론 찍으시면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로케이션에 대한 것은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로케이션이라고 쓰는 것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 객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hre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 같죠? 앵커 태그의 href입니다. 앵커 태그 href. 되셨나요? 예, 클릭하면 넘어간다. 여기다가 href가 있는데 그거에다 뭐 하려고요? 집어넣어주라 이거예요. 집어넣어주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페이지 이동이 생긴다. 페이지 전환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로케이션의 href 변수예요. 여기 값을 바뀌면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앵커 태그도 href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펑션의 액션 부분도 href에다가 집어넣어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가셔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 글 제목하고 클릭하시면 이 글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도 않네요, 그죠? 지금 어렵지도 않은데 나중에 하시면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